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이없이 파혼을 당했던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인연과 사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 실감나게 사연주분의 복수가 유쾌하고 통쾌합니다. 과연 이 여성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당장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기혼의 여자이며 다행스럽게도 다니는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제 힘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남편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여행도 가지 못하고 갑갑한 분위기이지만 얼마 전에 속 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꽉 막혀있던 채증이 그냥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네요. 남편에게도 그리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 저의 속 터지는 사연을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고 하더니만 저의 복수는 물론 아주 소소한 복수이지만 몇 년 걸리지 않았네요. 제 복수의 대상은 전 남자친구이자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결혼식을 2달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그 끔찍함과 몸서리 처지는 기분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네요. 다행히 청첩장을 돌리기 전이라서 파혼은 가족들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들만 아는 일이 되어 버렸죠. 파혼 후 그 엄청났던 충격을 딛고 회사에 복귀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남은 연차 휴가를 마음 추스린데 다 소진해야 했었죠. 그의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는지 모릅니다. 봄에 파혼당하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파혼당한 해는 제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런 미련을 떨었는지 별 시덥지 않은 남자와 예비시댁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지 후회가 되는군요. 최근에 보았던 전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은커녕 남자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 남자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어요. 동료가 아주 좋은 남자가 한 명 있다면서 만나보라고 했거든요. 집안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그 집 아버님과 어머님의 교회 봉사도 많이 다니셔. 그 친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몰라. 친구들 사이에서는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부른다니까. 결혼 상대로 제격이야.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그렇게 주선받게 되었고 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30을 넘긴 나이들이라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결혼으로 많이 연결되었죠. 저희 집이나 그의 집이나 30을 넘은 자식들의 혼사 문제가 엄청 중요했던가 봅니다. 저도 부모님과 친척들로부터 언제 결혼할 거냐고 닥달을 당했는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결혼하란 소리 안 해요? 전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벌써 결혼해야 하나 싶네요. 저는 좀 조신하고 얌전한 여자가 좋아요. 그리고 본가가 기독교 가풍이라서 가풍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시죠. 여자 나이 30을 넘기면 다들 노처녀 취급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명절 때 가급적이면 그냥 회사에 나와서 있어요. 그게 속 편해서요. 제 성격은 차차 경험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나대는 성격은 아니에요. 솔직하긴 한데 말 가릴 때 안 가릴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집안에서 종교가 문제가 되나요? 저희 가족들은 카톨릭이라서요. 제가 엄청 성당을 잘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는 성당에 나가서 기도도 올리고 하거든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상관없는데 혹시 종교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물론 아직 이런 질문이 시기상조인 것은 알지만 궁금해서요. 그 남자는 가풍은 가풍일 뿐 결혼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하튼 그에게 제 솔직한 심정과 고백 아닌 고백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 같았었고 이미지도 깔끔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원하는 그런 남자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상형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도 직업도 가정 환경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전히 특출하지 않은 그냥 대한민국 딱 중간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거의 그 범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아다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 눈에 그 남자가 딱 제 남편감으로 보이는 아다리가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싫지 않은 듯 몇 번의 만남 끝에 교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건전하게 아주 건전하게 연애를 했고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제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피차 시간 끌 것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참 마음에 들고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얼떨결에 프로포즈 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사천리로 흘러가더라고요. 먼저 저희 부모님께 남자를 인사시켰더니 참 바르게 생겼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그 남자네 집에 있는 충청도로 인사를 갔습니다. 첫 인상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라고 기억되네요. 저의 기본적인 가족 사항과 직업 등을 물어보셨고 말미에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우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바깥 양반은 장로로 계시고 나는 수석 집사로 있어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개인 사제도 많이 출연했고 지금도 기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런 노력이 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개종할 의향 있어요? 우린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주말에 이곳으로 내려와서 같이 예배도 보고 기도 시간도 갖고 했으면 좋겠네요. 어때요? 저희 부부 소원인데 들어줄 수 있나요? 종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답변은 준비했었는데 소원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위를 낮추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조부모님 때부터 성당에 다녀서요. 개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남편이랑 시부모님 따라서 교회 같이 다닐 순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카톨릭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종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남자 부모님이 교양 있는 분들이시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고 며칠 뒤 그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되게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꼭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우선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 조금씩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융통성 없네요. 상견례 끝나고 어머니에게 전화 왔는데 너무 속상한 나머지 오열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개종이라도 해서 매주 예배 보러 내려왔으면 하는데 그걸 거절한다고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개종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줘요. 이건 우리 결혼이 달린 문제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주 일요일에는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보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동 아들이었던 그 남자는 매주 본가에 다녀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며느리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셨죠. 제가 성당이 아주 잘 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었기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여파 때문인지 그 이후로 그 남자와의 데이트 때 뭔가 많이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양가의 허락하에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영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식 전까지 4개월 남았잖아요. 내가 집 구하고 나서 그때 살림살이 생각하면 되죠. 식장은 예약했고 신혼여행은 가고 싶은 곳 정해서 내게 말해줘요. 그리고 그것보다 집 문제 말인데요. 나야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조금만 꾸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꼭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예요? 그쪽 어머니 말씀 참 부담스럽네요. 결혼 허락할 때 저희 부모님이 남자가 집을 장만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아파트를 아예 사되 절반을 대출 없이 현찰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부담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쪽 어머니가 뭐예요? 그리고 대출 없이 현금 지원해 주시는 거라서 매매한 집 담보대출 받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어머니가 부동산 쪽에 좀 밝으신데 심상치 않다고 서울의 목 좋은 곳에 좀 큰 평수로 사두면 나중에 이익이 클 거라고 하셨어요. 좋게 말했는데도 그는 수긍하려 들지 않았죠. 그렇게 기분 나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2달도 채 남지 않았기에 그에게 집 문제를 재촉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기 싫어서 그래요? 그럼 혼인신고 먼저 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내가 대출 받을게요. 그리고 대출금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갚을게요. 그래도 싫어요? 저는 양보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매매 가격의 절반을 주시고 그 절반에 대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무엇이 기분 나쁜지 꽁에 있더라고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어색하게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 좋게도 반갑다고 하며 제게는 인사도 안 시키고 그 지인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제게는 잠깐 흡연을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나갔고 그 짧은 사이에 미친 듯이 문자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무심결에 그의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마 친구들 단체 카톡이었던 모양인데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엔 저와 제 엄마에 대한 험담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장모가 돈 보태줄 테니 집사란다. 여자는 혼인신고해주면 지가 대출받겠대. 남자를 속물 병달에 취급하네. 아우 빡쳐. 그리고 요즘 누가 집사냐? 일본도 집이 남아 돈다는데 생각들이 없어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돼. 그리고 난 얘만 만나면 따분해 죽겠다. 하품 나오고 졸려. 아, 결혼 없고 싶다. 저는 그가 오기 전에 얼른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순간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리고 저의 부모님이 그를 무시하진 않았었나? 기분 상하게 하진 않았었나? 이 남자가 이렇게 삐뚤어진 남자였던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는 흡연을 마치고 돌아왔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윙크를 날리면서 말이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냐는 물음이었죠. 그리고 여지없이 개종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결혼식에 맞춰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만 특별히 세례해 주시겠다고 하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결혼 전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교리 배우러 오너라. 이 얼마나 축복됨이야. 세례 받고 나면 더 많이 행복할 거야. 가뜩이나 뭐가 뭔지 정신이 없는데 또 그 지긋지긋한 개종 이야기를 하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의 어머니께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결혼 전에 혼배성사 해야 하는데 저 그거 말도 안 꺼내잖아요. 종교 문제를 그렇게 쉽게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제 별은 하나도 없고 마음대로 하시려는 건가요?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방을 매주 일요일마다 오라고 하시는지 너무 과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시대 가풍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날 밤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조신하고 사려 깊은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죠. 참고로 제 어머니는 당신의 그 불손한 말에 충격받고 쓰러지셔서 지금 입원하셨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찾아가서 다 뒤엎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비로이 용서하라고 하더군요. 파혼에 따른 위약금은 반반하도록 합시다. 당신 부모님께는 그쪽에서 잘 해결하세요. 단 이틀 만에 저는 꿈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속은 자만심 가득 차 있는 나쁜 남자였고 시대 걸은 성품이 고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어정쩡한 영문으로 일방적으로 파혼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극적인 곳에서 희극적인 모습의 그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사들이 좋게 보아주어 부서장으로 막 발탁이 되었을 때였죠. 아마도 부서장 발탁의 근본 원인을 꼽자면 제가 파혼한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괴로움을 잊고자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었거든요. 팀장이 되고 나서 맡았던 첫 번째 과제는 회사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고위직 중에 한 사람이 유능한 광고 크리에이터라며 같이 작업을 하라며 워낙에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최대한 비율을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같이 작업해보고 실력이 인정되면 회사로 스카우트를 해서 홍보 부서를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부서원들은 미래 직속 상사가 될지 모르는 그 광고 크리에이터를 잘 모셔야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여자였어요.
외국의 유명 대학을 나왔다고 했고 미모의 재원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정도 많았었고요. 저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서 그녀와 굉장히 밀접하게 일했습니다. 그녀는 신경질 적이었고 예민해서 자기의 지시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을 막 닥달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고 제 직원들은 남녀 불문하고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녀는 술도 아주 잘 마셨어요. 퇴근 무렵이면 일주일에 2~3번은 저와 직원들을 불러서 고급 룸에 가서 술을 마셨죠. 그녀와 일한 지 초창기 때에는 저도 세 사람이랑 한창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맞선을 통해서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죠. 저에게 파혼을 선언한 남자보다는 더 진실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준비로 저는 크리에이터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업무 시간 중 종종 저를 불러내서 커피 마시기를 즐겨했죠. 주로 커피숍에서 업무에 대해 소통했었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남자들은 뻔해. 나처럼 미모에 능력 있는 여자들에게 뻑가거든. 내가 살짝 쓰다듬어 줘도 벌벌 기지. 지금까지 다 그랬어. 남자는 자고로 발밑에 두고 굴려야 제맛이거든. 그런데 그럴 날도 얼마 안 남았네. 결혼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하도 집에서 난리라. 적당한 남자 하나 골라서 나도 곧 결혼해. 그러고 보니 우리 결혼 동기 되겠네. 내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거든 출산과 육아에 불편함 없이 팍팍 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녀는 말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쩌겠나요. 저의 직속 상사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웃으며 연신 감사하다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결혼 준비하며 그녀의 비위를 맞춰가며 눈꽃일 새 없이 일하였는데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약혼 파티에 절 불렀습니다. 약혼식을 했고 예비 신랑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꼭 내 친동생 같아서 부르는 거야.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내 신랑 될 사람 좀 봐줘. 아마도 약혼 파티에 참석해서 수발을 들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잘 차려입고 그녀의 약혼 파티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저와 파혼했던 그 인간을 다시 만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뺀질뺀질한 모습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엄청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하고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이 무슨 더러운 운명이라서 직장 상사가 될 사람의 남편이란 말인가요?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왔어요. 그러던 중 그녀가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푸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는 예비 시댁도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말도 마. 우리 시댁은 뭐 교회에 다녀라. 주말에 가급적이면 내려와라. 별 시답지 않은 욕을 계속하네. 지난주엔 나한테 자기네 사는 데 와서 예배보고 친척들에게 인사시켜 준다면서 토요일 저녁 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저 남자 먼저 보내놓고 나는 토요일 밤에 내려간다고 하고 안 갔지. 그랬더니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 미쳤어. 내가 결혼 전 화려한 솔로로 즐길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비 시댁에 가서 예배 보고 시댁 사람들 비위 맞추게? 실컷 놀다가 다음날 병원 가서 링거 맞는 모습 찍어서 보냈어. 과로해서 쓰러졌다고 하면서 말이야. 링거는 피부 미용에 좋은 배곡주사 맞았고. 이게 웬일이니? 내가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시댁에 대항해야 한다니 좀 속상하다. 그녀 이야기는 황당하게 그지없었는데 웬일인지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의 똥 씹은 얼굴을 생각하니 통쾌했습니다. 크리에이터님은 시댁 다루는 방법도 창조적이시네요. 저 감탄했잖아요. 그런 못된 시댁은 좀 당해야 해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셔서 우리나라 시댁 문화에 적응 잘 안 되시죠? 그래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예술적이시다. 존경합니다. 저는 더욱 부추겼습니다. 시댁에 더 악랄히 지라고 말이죠. 그녀 행동을 생각하면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가 얼마나 전전긍긍할까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녀를 통해서 어떻게 시댁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는지에 대해 자주 들을 수 있었고 그때마다 제가 더 짜릿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녀의 전화가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그녀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크리에이터 스카우트가 결정되는 날 저는 환호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사실 그녀는 회사 간부의 친조카였기에 모두들 당연히 꼽힐 줄 알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녀에게 전화가 와서 부부 동반 만찬을 즐기자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턱 낸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여느 때보다 밝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뭐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냥 기분이 좋으네. 뭔가 좋은 일이 많은 날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오늘 가서 배 터지게 먹어요. 어차피 우리가 내는 거 아니니까 뽕을 뽑으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업되어 있다면서 고개를 흔들었지만 저는 호텔로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남자와 그녀에게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리라 생각했죠. 저희 내외와 그녀 부부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기 힘들었던지 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그를 보고 그녀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그리 깨작거려? 손님도 계신데. 되게 기분 나빠 보인다. 오늘 아침 일 때문에 그래? 공사 구분 못해? 내 손님들 앞에서 밥맛 떨어지게 왜 그리 뚱한 얼굴이야? 아주 집에 가서 봐. 역시 그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핀잔을 듣고 얼굴이 시뻘게 졌어요. 부끄러웠겠죠. 전 여자친구 앞에서 망신당하니 그럴 만도 했죠. 그녀는 그런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내가. 우리 박 팀장은 남편분의 시댁은 시집살이 안 시키시죠? 우리 시댁은 조선시대에서 날라왔나 봐. 글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그 아침에 전화해서는 나보고 결혼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시댁에 전화 한 통을 안 하냐면서 아침에 전화해야 통화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은근히 갈구지 뭐야?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며느리한테 안부 전화 받을 생각 말고 아들한테 뭐라고 하시라고 말이야. 우리는 셀프효도 하기로 했거든. 그 셀프효도의 말뜻을 제대로 모르셔. 답답해 죽겠어. 그 말했다고 아침부터 삐져가지고 저렇게 죽상이야. 남자가 배포도 없고 밴댕이 속아딱지여가지고 결혼 괜히 했는가 싶어.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깔깔깔 거리면서 말이죠. 제 남편은 그런 저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만하라고 눈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에이터님의 성격이야. 불교저 같지? 내가 다 속 시원하네. 아, 모름지기 여자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해. 내가 저런 성격이었으면 당신 어땠겠어? 남편은 당황스럽게 저를 쳐다보며 연신 그녀와 전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전 남자친구가 서성대더라고요. 제게 인사라도 제대로 하려는 것 같던데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조신하고 순종적인 여자를 원하더니만 꼴 좋네.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나 제대로 임자 만난 거야. 기대해. 진짜 실체를 보게 될 테니까. 지금까진 애교에 불과하지. 아무렴. 어서 들어갑시다. 피날레를 장식해야지. 그는 의아한 듯 뭐라 했지만 저는 듣는 척도 않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착석하고 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크리에이터님 아직 못 들으셨죠? 이번에 회사에서 크리에이터님과 더는 계약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카우트도 없던 일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저희 홍보부서의 남자 직원들 불러다가 술 마셨을 때 그렇게 엉덩이 쓰다듬고 와이셔츠 안에 손도 넣으셨다면서요? 이번에 크리에이터님 봐주시던 이사님 나가시는 거 알죠? 그동안 아마도 그분 때문에 숨죽였던 모양인데 다들 들고 일어났네요. 그러기에 남자 직원들 끼고 술만 마시지 뭐하러 손까지 쓰셨어요. 일단 경찰서 간다고 하는 거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입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합의금도 두둑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남자만 손버릇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가 더하네요. 아, 정말 다들 불쾌하고 불결해 하더라고요. 그녀는 망연자실을 했고 울먹이려 하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손을 이끌고 식당에서 나왔죠. 당연히 계산하지 않고 말이죠. 그녀뿐만 아니라 그도 똥은 한 자루는 씹어먹은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그냥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녀는 저희 부서 남자 직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땀 꽤 납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듯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저희 직원들도 똑똑한 사람들이라
핸드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영상 자료가 많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많이 위로받을 수 있게끔 위자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녀 남편과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떳떳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 같지만 오히려 큰 도움을 준 것이죠. 그 뒤로 그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호텔 만찬장의 마지막이었으면 하거든요. 아무에게도 그녀 남편이 저에게 파혼을 선언한 남자였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튼 기이한 인연이었고 웃기는 인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